28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사용자 위치 파악하기, 그리고 근접 정보 이용하기, 그리고 지도를 사용한 위치 표시하기가 되겠습니다. 위치와 지도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그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요즘 많이 사용하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패키지와 구글맵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위치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데요. 안드로이드 로케이션 패키지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이고, 구글 맵 라이브러리는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배포해야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위치 서비스를 알아보겠는데요. 위치 서비스는 그 안드로이드 로케이션 패키지를 사용해서 그 디바이스가 제공하는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위치 프레임워크의 그 중요 컴포넌트는 그 로케이션 매니저 시스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위치를 알아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그 시스템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로케이션 매니저의 객체를 직접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context.get 시스템 서비스를 호출함으로써 안드로이드의 로케이션 매니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그 로케이션 매니저에 대해서 위치 서비스를 갖다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 로케이션 매니저를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그 위치 공급자가 마지막으로 파악한 위치 정보를 조회합니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공급자는 위치 정보를 측정한 후에 내부에 캐싱을 하고 있다가 그 마지막으로 파악한 위치 정보를 요청 시 이 값을 즉시 반환하게 됩니다. 또 사용자 현재 위치에 주기적 수정 요청을 등록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어떤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현재 위치를 갖다가 먼저 그 수정을 갖다가 현재 위치를 갖다가 계속 그 뭔가 변경이 됐을 때 이 변경된 값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그 위치를 갖다 이제 리스너 형태로 어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등록에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위치 공급자는 크리테리아라는 검색 기준에 의해 결정할 수도 있고, 직접 이름을 줘가지고 직접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위치 근접 시에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디바이스가 특정 유경도를 중심으로 정해진 반경에 가까워지면은 약속한 인텐트 발생을 등록을 갖다가 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 등록을 이제 그만하라고 해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위치 공급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위치 공급자가 뭐냐면은 이 안드로이드에서 위치가 어디냐, 나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선할 때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알아내는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는 그 위치 정보, 나의 위치 정보를 여러 개의 방법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알아보는 것을 위치 공급자라고 말을 하고요. 제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즉 위치 공급자가 여러 개, 복수개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그 위치 공급자로는 그 GPS가 있을 수 있는데요. GPS를 사용하면 굉장히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은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실내에서는 그 동작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 조회 응답이 즉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GPS 말고 또 어떤 공급자가 있냐면은 그 네트워크 위치 공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위치 공급자는 그 기지국이나 와이파이 신호를 사용해서 위치를 파악하는데, 그
그 실내에서도 동작하고 응답 속도가 비교적 빠릅니다. 또한 그 배터리 소모도 GPS보다 적습니다. GPS나 네트워크 위치 공급자나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위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GPS와 네트워크 위치 공급자 모두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GPS나 어떤 위치 공급자를 사용할지는 어떤 위치 공급자를 사용할지는 뭐 필요한 정확도랑 그 다음에 위치 정보 요청 시 응답 속도 그리고 배터리 소모 등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그 현재 사용자 위치 정보를 요청할 때는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라는 그 콜백 메서드 등록을 통해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싱크 방식으로 우리가 get 내 위치 한다고 해서 그 위치 정보가 조회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로케이션 리스너라고 해서 리스너를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리스너를 등록하면은 위치 정보가 변경이 됐을 때 이 리스너가 호출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은 GPS 같은 경우에 그 위치 정보를 얻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이 로케이션 리스너가 호출되는 게 좀 뒤에 호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별도의 스레드에서 리스너를 실행하고 싶으면은 루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좀 전에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 요 메서드 지금 보고 계시는 메서드에서 맨 마지막 파라미터로 어떤 루퍼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냐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하나의 스레드에서 계속 행이 걸려 있으면은 그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즉각 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스너를 갖다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치 정보를 이렇게 얻어오는 데는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배터리 소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소모 부분이 제가 이제 이 책을 적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이 안드로이드가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이 배터리 소모 부분은 많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개선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소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측정된 위치와 위치 정확도랑 그 성능, 특히 그 전력 소모가는 그 상호 트레이드업 절충 관계가 되겠습니다. 리스너 등록이랑 해지 사이의 시간이 길수록 안드로이드의 위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의 상호작용 횟수는 많아지고요. 그 결과 배터리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터리 절감을 갖다가 좀 하고 싶으시다면은 좀 전에 보셨던 그 리퀘스트 업데이트 그 메서드를 통해서 리스너를 등록하시고 해지하실 때 그 사이 시간을 등록과 해지 사이의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대신에 이 시간을 줄이시면은 그 최선의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위치 후보군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정확한 위치를 얻을 기회는 좀 적어지게 됩니다. 또 그 리스너 등록 시에 최소 시간 주기와 최소 변화 거리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는데요. 이 두 인자에 의해서 호출 빈도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최소 시간 주기랑 최소 변화 거리를 모두 0으로 해서 만약에 이 리스너를 등록하시게 되면은 시간과 상관없이 약간의 위치 변화만 있어도 리스너가 콜백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파라미터를 둘 다 00 주시게 되면은 호출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왜냐하면 시간이랑 어떤 움직임 거리랑 전부 다 상관없이 호출이 되니까요. 빈번하게 호출되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배터리 소모를 갖다가 좀 줄이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허용하는 한 이 빈도를 낮춤으로써 전력을 갖다가 좀 전력 소모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위치 공급자의 종류와 선택인데요. 위치 공급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위치 공급자랑 GPS 위치 공급자. 현재까지는 이런 것들이 주로 쓰이지만은 향후에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위치 공급자가 추가될 수도 있겠죠. 지금 보시는 로케이션 매니저.get all provider는 해당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위치 공급자의 종류를 확인 위해서 사용되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것들은 특정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 위치 공급자를 갖다 얻어오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 get provider 파라미터로 크리테리어입니다. 크리테리어를 주게 되면은 그 검색 조건, 크리테리어 검색 조건에 맞는 위치 공급자를 가져오겠죠. 그리고 또 get best provider라고 있어서 위치 공급자 중에 최선을 선택해서 하나만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 이제 근접 알림입니다. 위경도랑 반경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영역의 근접 시에 인텐트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영역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인텐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너무 빨리 해당 영역을 지나쳐 버리면 예상한 인텐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근처에 접근했을 때도 인텐트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알아볼 개념은요. 주소랑 위경도 사이의 어떤 변환입니다. 종종 그 다음에 주소랑 위경도 사이에 그 변환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구글이 제공하는 지오코딩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오코딩은 주소를 지리적 좌표, 뭐 예를 들면은 위도 몇 도에 경도 몇 도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 서비스를 구글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의 지오코딩 API는 HTTP 요청을 통해서 구글에 요청을 하고요. 역 지오코딩은 지리적 좌표, 즉 위경도를 주소로 변환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통신할 때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 HTTPS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요. 어드레스는 이제 지오코딩 시 필수인데요. 지오코딩 하기 위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역 지오코딩, 즉 위경도를 갖다가 주소를 변환하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역 지오코딩을 위한 위경도 값을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위경도와 가장 가까운 주소를 반환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파라미터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지오코딩에 대한 그 예제가 있습니다. 뭐 서울특별시 동대문 운동장 이렇게 해서 던지게 되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 운동장의 위경도는 몇이다 라고 저는 응답으로 오겠죠. 마찬가지로 역 지오코딩은 뭐냐면은 위경도를 던지게 되면은 주소를 갖다가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보실 거는요. 이제 위치 정보를 이제 알았어요. 디바이스에 나의 위치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지도에다가 표시를 하고 싶겠죠. 지도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구글 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 맵은 별도의 외부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맵 라이브러리는 그 지도 다운로딩과 렌더링, 그리고 캐싱, 그리고 심지어는 그 UI 컨트롤까지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주 클래스는 com.google.android.map.mapview가 되겠고요.
뷰 그룹의 서브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맵뷰 클래스는 키 입력이나 터치를 식별해 지도를 자동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요. 이때 맵 타일을 가져오기 위한 네트워크 핸들링 역시 자동으로 수행이 됩니다. 맵 라이브러리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지도를 제어하기 위한 UI 컨트롤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지도를 제어하거나 지도 위에 오버레이를 그리거나 혹은 맵뷰에 부유를 추가하기 위해 맵뷰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맵뷰 클래스는 구글 맵 API에 대한 래퍼 클래스인데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구글의 맵 정보를 조작하며 또한 안드로이드 뷰 클래스 방식과 유사하게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구글 맵 라이브러리는 표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SDK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맵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애플리케이션이랑 함께 디바이스에 묶어서 배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이 구글 안드로이드 서비스에서 디바이스의 위치 정보를 찾아오는 것하고 어떤 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